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6단원 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 파트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129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 1970년에서 2050년까지 유소년 청장년 노년층 인구 비율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볼게요. 2010년에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죠.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2010년을 보니까 유소년 비율은 16.1%, 자, 노년층 비율은 11.1%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유소년 비율이 분자의 노년 비율보다 더 컸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 되질 않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총부양비는 감소했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는 높고요. 자,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낮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1980년에 청장년 비율을 보니까 62.2%였고요. 2010년에 청장년 비율은 72.8%로 약 10% 증가를 했습니다. 청장년 비율이 증가했다는 건 총부양비는 감소했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에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중위연령이 낮을 것이다. 자, 중위연령은 전 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나이가 중위연령이죠. 2030년이 1990년보다 노년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중위연령은 2030년에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설명은 틀린 거죠. 자, 리을에 2002년에 비해 2050년에 노년 부양비는 5배 이상이 될 것이다. 자, 이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2010년과 2050년에 노년 부양비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2000년에 청장년 비율은 71.1%, 노년 비율은 7.2%입니다. 71.7분의 7.2 곱하기 100이 2000년의 노년 부양비고요. 자, 2050년 같으면 청장년 비율이 52.7%, 노년 비율이 37.4%입니다. 52.7분의 37.4 곱하기 100이 2050년의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노년 부양비가 2050년이 5배 이상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숫자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그래프의 가다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찾아야 될 세 지역이 경북, 서울, 세종 세 지역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경상북도를 먼저 찾을 건데, 자, 경상북도가 세 지역 중에서는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년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 중에 이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게 나죠. 그럼 이 나를 우리는 경북으로 자, 먼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종을 찾을 건데, 자, 세종이 전국에서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죠. 그래서 유소년 비율이 높은 다를 우리는 세종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쉽게 3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청장년 비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은 두 시도가 서울과 울산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서울을 먼저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시도별 유소년층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가나다라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경기, 자, 세종, 전라북도, 전북, 그리고 부산광역시. 자, 이렇게 네 지역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세종을 고를 건데, 세종이 전국에서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죠. 자,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우리는 세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라북도를 고를 건데요. 세종을 먼저 찾았고, 자, 전라북도가 경기, 부산보다는 노년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노년 비율이 셋 중에서 가장 높은 라를 전라북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경기와 부산이 남았는데, 나와 다 중에 나는 다보다 유소년 비율이 높고 다는 나보다 노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기와 부산 중에 더 젊은 지역이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경기도. 자, 그리고 다가 부산.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부산이 특별시 광역시 중에는 가장 노년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걸 활용해서 경기 세종보단 부산이 노년 인구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다를 부산으로 먼저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혁신도시인데 수도권인 경기도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경기도, 서울,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수치죠. 그럼 가와 다 중에는 다가 유소년 비율이 낮으면서 노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다가 높아야 되겠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유소년 비율을 얘기하지 않고 유소년 인구를 얘기했어요. 자, 가가 세종, 나가 경기인데 유소년 비율은 세종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 인구, 총 인구에서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는 경기도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로 우리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는 높습니다. 그러면 다와 나를 비교할 텐데 다는 여기 있고 나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유소년과 노년 비율을 더한 합이 라가 더 높죠. 이 말은 라가 청장년 비율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부양비가 다보다 라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다는 호남권, 라는 영남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산이 영남이고 전라북도가 호남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3개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오늘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X축에는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Y축에는 순이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 한 값이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 그래서 자연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한 값입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 자, 그리고 이 순이동률은 이렇게 계산한 거죠. 전입률 빼기 전출률 이렇게 계산한 거죠. 전입률에서 전출률을 뺀 값이 자, 순이동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나다를 연결해야 될 지역이 서울, 경기, 전남 이렇게 자, 세 지역을 연결하셔야 돼요. 자, 나와 있는 게 1995년, 2005년, 2016년 세 개 연도에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를 먼저 볼게요. 자, 가는 세 개 연도 모두 순이동률이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0이잖아요. 맞죠? 여기가 0. 그럼 순이동률이 플러스라는 건 전출보단 전입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 개 연도 모두 전입이 많은 곳은 당연히 경기도가 되겠죠. 자, 서울은 90년대 이후에 경기도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전남은 농촌 지역이니까 이렇게 전입이 전출보다 계속 많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는 무조건 경기도라는 걸 먼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와 다를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순이동률을 봤을 때 나가 다보다는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전출 순이동률에서 더 마이너스인 나를 서울로 볼 것인지 전남으로 볼 것인지 자, 요걸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자연 증가율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자, 세 개 연도 모두 자연 증가율이 지금 0보다 높거든요. 자연 증가율이 0보다 높다는 건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니까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란 뜻입니다. 경기와 나는 출생률이 더 높은 지역이에요. 자, 하지만 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두 개 연도 1995년과 1995년에는 처음에 첫 번째 연도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고 2005년과 2016년에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다가 인구 구성상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노년층 비율이 높은 시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가 전라남도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서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생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들보다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보단 전남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선택지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바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자, 가다 중에 수도권에 위치한 곳은 경기와 서울, 나죠. 가나가 수도권.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19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려면 순이동률과 자연 증가율을 더한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인구 증가율을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을 더한 값이다 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1995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1995년에 가는 자연 증가율도 플러스, 순이동률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도 플러스도. 그래서 가는 인구가 증가한 시도가 맞아요. 근데 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5년에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 12 정도 돼요.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 10인데, 자, 순이동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30이나 되죠.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30이야. 그럼 플러스 10이야 마이너스 30을 더한 값이 나 지역의 전체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8이 돼버리죠. 그래서 나는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게 아닙니다. 자, 기억 니은이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나와버렸죠. 자, 디귿에 2005년에 순전출을 보이는 시도는 나와 다이다. 자, 2005년 순전출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전출이 보인다라는 건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다 라는 뜻이죠. 자, 나를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0보다 낮은 데 위치하니까 순전출이 맞고요. 자, 다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순이동률이 두 지역 모두 순전출이 마이너스인 지역이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에 2016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라고 했습니다.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다는 건 자연 증가율이 자, 마이너스란 뜻이죠. 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시도를 찾아보면 자, 가와 나는 2016년에 자연 증가율이 0보다 큰 플러스고요. 다 혼자 0보다 작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다가 출생자에 비해 사망자가 많다 하는 리을의 설명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역이 충청남도에 있는 두 지역, 자, 서산과 자, 당진이 있습니다. 자, 서산 당진 조합이 첫 번째 조합.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은 여기 자, 전라북도의 고위 평탄면에 있는 두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무주죠. 무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안입니다. 자, 무주 진안. 자, 그리고 여기 부산 위에 두 조합이 위성도시 조합이죠. 김해와 양산 조합이죠. 김해 양산 조합. 자, 이렇게 자, 둘씩 묶여 있는 세 지역을 우리가 가나다에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첫 번째 픽은 요 픽입니다. 무주 진안 픽. 왜냐하면 여기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이 되죠. 자, 농촌 지역에 해당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노년 비율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여기죠. 여기. 자, 그래서 다들 우리가 자, 무주 진안 조합으로 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산 당진을 고를 건데요. 자, 서산 당진이 상대적으로 김해 양산보다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서산은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당진은 제철 공업이 발달하니까 여자보다 남자 쪽에 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산 당진이 남초 지역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가와 나의 남녀 밸런스를 볼게요. 그럼 나가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조금 더 튀어나갑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 쪽에서. 그래서 나를 우리가 공업이 발달한 서산 당진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는 가를 김해 양산으로 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가다 중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 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쪽이 중위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 진안 다가 가장 높아야 되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에서 다 중 총 인구는 자, 김해 양산 가가 가장 많죠. 김해 인구는 50만이 넘고 양산도 인구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김해 양산의 인구 합은 80만이 넘죠.
하지만 무주지나는 인구가 적은 시골이고요. 서산 당진은 서산 당진 한 도시당 인구가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사이기 때문에 총 인구는 김해가 포함된 가의 조합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청장년 비율이 가와 나 중에 가 쪽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나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다. 자, 성비는 공업도시인 서산 당진 쪽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건 쉽게 나오고요. 그리고 성비라는 건 우리가 가나다 연결을 못해도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 쪽이 남자 쪽이 더 많이 튀어나간다는 게 그래프에서 보이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고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자, 5번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당연히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높습니다. 이 세 지역 중에서 나가 제일 높은데 가와 다를 비교하자면 그래도 도시 쪽인 김해 양산이 시골인 무주 진앙보다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가 지역의 인구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 지역의 지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의 지역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는 군산이고요. 자, B는 고흥입니다. 자, C는 거제, 그리고 D는 울산. 자, E는 포항이죠. 자, 먼저 성비부터 확인할 건데, 자,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면 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가로 적합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항, 울산, 거제 같은 도시는 정답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중위 연령도 전국 평균보다는 15세 이상 더 높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된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소년 비율도 떨어진다는 거고, 자, 그래서 순이동도 마이너스다. 그러면 가를 봤을 때는 이 지역은 좀 전형적인 농촌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인구 구성을 봐도 가장 많은 인구가 포진한 게 지금 여기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포진된 게 75세에서 79세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요쪽이 제일 많잖아. 50대, 60대, 70대 이쪽이 제일 많잖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굉장한 농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 E 중에 농촌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은 고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도의 AC에서 고른 거. 자, A는 또 고흥이 나왔고요. 자, B는 거제, 자, C는 김해입니다. 자, 이렇게 세 지역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구 구성을 볼 텐데, 자,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자, 가는 자, 여기 자, 60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게 70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대 후반, 80대 초반이야. 근데 이 젊은 쪽에는 인구가 별로 없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시골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제, 김해 같은 도시가 가처럼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무조건 A로 우리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A 공이 여기서 가장 시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확인할 텐데, 나는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여기가 제일 많아.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때가 한창 일할 나이에, 자, 요때가 제일 많아. 30대, 40대 쪽.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젊은 지역이란 얘기니까 거제도 될 수 있고 김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비를 가지고 거제인지 김해인지 우리가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비는 100이 기준이죠. 자, 100보다 높으면 남자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자, 100에다 선을 그어보면 지금 70대 후반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다 남자가 많아요. 특히 여기 20대부터 50대까지는 성비가 높을 때는 160, 전반적으로 130, 120 이 정도의 성비를 보이잖아요. 이 말은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130명이나 되는 굉장한 청장년층의 남초 지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징은 청장년층에서 굉장한 남초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청장년층의 남초가 나타날 수 있는 도시 하면 거제, 김해 중에서 거제죠. 왜냐하면 거제는 남자 일자리가 필요한 중화학공업인 조선공업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B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을 확인하면 먼저 A는
강원도 접경 지역에 화천이죠, 화천. 자, 시골의 성격도 나타나면서 군사 지역의 성격도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B는 세종이죠. 자, 세종은 유소년 비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잘 알 거고요. 그리고 C는 거제입니다. 자, 거제는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가나다 중에 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는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입니다, 지금. 자, 6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50대 후반. 자, 그 다음 50대 초반. 그 다음 60대 후반. 그러니까 50대, 60대 인구 비율이 나와 다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러면 요 가가 좀 가장 늙은 지역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20대 초반, 중반, 30대 초반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자 노년층 비율이 높다는 거 여기가 시골의 성격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인구 비율이 높은 거 군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화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는 우리가 A 화천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비가 되게 높죠. 맞죠? 20대 30대 성비가 무려 200, 250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군인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군사 지역의 성격이 나타나는 화천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B와 C를 볼 텐데 하나가 세종, 하나가 거제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두 지역의 공통점이 30대, 40대 인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자,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나와 다의 차이점을 보면 성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성비가 나와 다 중에 조금 더 높은 쪽에 성비가 위치하는 게 지금 나죠. 자, 나가 성비가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아. 특히 20대, 30대, 40대 쪽의 성비가 나 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나가 조금 더 공업이 발달한 거제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성비가 한 150, 뭐 130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거제를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남는 다들 우리가 세종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A, C, B 2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안동이죠. 자, 그리고 나는 의성이고요. 자, 의성이란 지명을 혹시 모르더라도 그냥 표를 보고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다는 구미죠. 자, 요 세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전자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 하면 구미를 연결하셔야 되겠죠. 구미가 대표적인 전자산업 도시니까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이 중에서 도청 소재지는 안동이죠.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에 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있는데,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한 값이죠. 자, 이 노령화 지수를 확인해 보면, 자, 나는 유소년 비율은 굉장히 낮고 노년 비율은 엄청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이거보단 차이가 적어요. 맞죠? 그래서 노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유소년 비율이 굉장히 낮아. 나가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 높으니까 구미보단 의성이 높아야 되겠죠. 자, 5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의성이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세 지역이 부산, 그리고 김해, 그리고 창녕 이렇게 우리가 세 지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다는 시골의 성격이 강한 곳이겠죠. 그러면 다를 창녕으로 자, 연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와 나 중에 가가 유소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김해와 부산 중에 유소년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최근에 30, 40대가 전입을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김해가 부산보다 유소년 비율이 높죠. 그래서 가를 김해, 자, 나를 부산 이렇게 가나다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자, 부산은 광역시니까
농사 짓는 인구 자체가 매우 드물겠죠. 그래서 김해와 부산 중에는 김해가 농가 인구 비율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자, 가와 다 중에 이 다가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을 더한 합이 가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다가 청장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다가 더 높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총인구는 부산이 나가 제일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다가 유소년 비율은 나보다 낮고 노년 비율은 나보다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다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부산으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은 당연히 가까운 김해가 먼 창녕보다 높겠죠. 그래서 김해가 더 높아야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부여입니다. 부여. 자, 여기는 세종. 자, 여기는 청주. 자, 여기는 진천이죠. 혁신도시의 진천. 자, 가나다라를 연결할 텐데, 자, 지금 제시된 힌트 중에 선생님은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한 지역을 먼저 고를 겁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2015년에서 2019년에 몇 퍼센트 인구가 증가했냐라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자, 가의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요 4년 사이에 60% 이상 인구 증가율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는 당연히 세종이겠죠. 맞죠? 그래서 가를 세종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세종을 찾는 힌트 중에 또 하나가 다른 지역보다 유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요걸 가지고도 우리가 세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인구 증가율 혹은 유소년 비율로 자, 먼저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중에 선생님은 부여를 찾을 거예요. 자, 부여가 이 중에서는 가장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죠. 그러면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자, 가장 높은 라를 우리가 부여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를 고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와 다의 전체적인 인구 구성 비율은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자, 유소년 비율은 두 지역이 비슷하고 청장년 비율은 나가 다보다 아주 조금 높고요. 노년 비율은 나가 다보다는 조금 낮아.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개는 차이 나고 요거는 비슷해. 근데 크게 차이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와 다 중에 인구 증가율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 인구 증가율이 높은 다를 타겟으로 놓고 다를 찾도록 해볼게요. 자가 청주일까 진천일까를 생각해보면 청주는 기존에도 인구가 많았던 대도시죠. 이런 대도시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청주의 현재 인구가 85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20%가 되려면 적어도 5년 사이에 청주의 인구가 17만 명 이상은 증가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청주 인구가. 자, 하지만 진천은 원래 시골이었던 지역이고 자, 이 지역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존 인구가 적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게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 둘 다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긴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으로 더 높은 다를 우리는 진천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다를 진천으로 연결하신다면 남는 나가 청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가나다라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선택지 풀이를 할게요. 자, 가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 이 중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은 진천이죠. 다죠. 틀렸고요. 2번에 가는 라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가의 청장년 비율과 라의 청장년 비율을 보면 라가 청장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라가 총부양비가 더 높아야 되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성비를 물어봤고 자, 성비는 시골인 부여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골로 갈수록 이 노년층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무래도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많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성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가 성비가 더 낮아야 되고요. 자, 4번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충청권 제2의 도시인 청주인 나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중위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부여인 라가 되어야 맞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역이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자 충청남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당진, 자 그리고 홍성, 자 부여, 자 세 지역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에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 자 인구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9년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는 2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곳이죠. 인구 증가율이 뭐 40 몇 %, 10 몇 % 되니까. 근데 다는 혼자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는 알 것 같죠? 맞죠? 왜냐하면 당진은 2000년대 이후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증가했던 곳이고, 그리고 홍성은 충남 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래도 인구가 늘어난 곳이거든요. 하지만 부여는 전형적인 시골이라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노령화 지수를 보니까 부여의 노령화 지수가 다가 우리가 부여를 추정하잖아요. 노령화 지수가 400이야. 이 중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다가 전형적인 시골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우리는 부여로 자 먼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와 나 중에 누가 인구 증가율이 더 높은지는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요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청장년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가와 나를 고를 텐데 여기서 청장년 비율이 가, 나 중에는 가가 더 높죠. 그러면 가가 조금 더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당진은 당진시죠. 홍성은 아직까지 홍성군이야. 그리고 내포 신도시가 개발된 시기는 당진의 제철소가 들어온 시기보다는 훨씬 늦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로 개발된 시기는 당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당진의 청장년 인구 비율이 홍성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당진이고 자, 나가 홍성입니다. 자, 혹시라도 당진과 홍성을 잘 모르겠거든 물음표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선택지를 보셔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선택지가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3번을 볼게. 다는 가보다 2009년 중위 연령이 높다 했는데 다의 노령화 지수가 무려 400입니다. 그러면 가가 당진이건 홍성이건 간에 중위 연령은 노령화 지수가 매우 높은 다 부여, 전형적인 시골인 부여가 가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와 나를 확실히 고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3번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쉬운 거죠. 자,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해 볼게. 자, 제철소가 있는 도시는 당진이죠. 자, 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포 신도시는 부여에 있지 않고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 예산에. 자, 그리고 4번에 당진의 총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당진은 2000년보다 2019년의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총부양비는 2019년이 더 낮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부여는 2019년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했는데 요건 노령화 지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여의 노령화 지수가 무려 400입니다. 자, 이 말은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한 값이 400이면 당연히 유소년층 인구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무려 4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을 확인할게요. 자, 여기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홍성이 있고요.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자, 그리고 여기는 청양입니다. 자, 전형적인 시골이죠. 그래서 청양 이름을 혹시 몰라도 그냥 시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세종을 먼저 골라볼게요. 세종이 전국에서도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이 네 지역 중에 세종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는 세종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라 세종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노년 부양비를 가지고 청양을 골라볼게요. 청양이 가장 시골이니까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아. 가를 청양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가 아산과 홍성인데 둘 중에 아산이 도시고 홍성은 아직 시골이죠. 시골인데 이제 막 내포 신도시가 들어와서 개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산이 조금 더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보시고
노년 부양비가 더 낮고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은 달은 우리는 아산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는 뭐다? 홍성으로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럼 가나다라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선택지 풀을 할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는 청양보다는 홍성이 많겠죠. 청양이 가장 시골이니까 청양이 가장 적을 것이다 생각하고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당연히 인구가 적은 청양이 인구가 많은 세종보다 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도시가 농촌보다는 더 높죠. 그래서 홍성보다 아산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주로 공업 도시가 많죠. 그래서 아산과 홍성 중에는 공업이 발달한 아산이 더 많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당연히 전자공업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아산이 세종보다 많아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 먼저 진안이 있고요. 자, 진안은 뭐 전형적인 산골의 농촌 지역이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있고 그리고 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을 연결할 텐데 자, 이 중에서 진안을 찾기가 가장 쉬워요. 자, 진안이 전형적인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 지역 중에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진안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주하고 여수를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을 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내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 다 어쨌든 뭐 광주는 대도시고 여수는 공업도시인데 어쨌든 두 지역이 다 도시니까 요 노년층 비율이 얘가 조금 더 높고 얘가 조금 더 낮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게 여수다 어느 게 광주다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 아예 그냥 진안만 확정하고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모험을 걸지 않고 자, 진안만 확정해서 선택지 풀이를 일단 한번 해서 정답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뭐 정답이 아닌 것만 일단 제외하고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진안이잖아요. 그러면 1번은 틀렸죠. 가는 전북에 위치한다 라고 돼야 됩니다. 자, 2번에 인구 밀도는 진안과 나머지 지역을 비교하면 진안이 가장 낮아야 되죠. 왜냐하면 진안은 전형적인 시골이니까 다가 광주가 들어가든 여수가 들어가든 가보다는 다가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많다. 자, 대도시로 갈수록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많겠죠. 그러면 나가 광주가 되건 여수가 되건 간에 진안보다는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다를 확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그랬는데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죠. 자, 나와 다의 유소년 비율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노년 비율이 나가 다보다 높기 때문에 노년 비율이 높은 나가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청장년 비율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가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 세 번째는 다. 요 순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까지 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쿨하게 우리가 3번 찍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광주와 여수는 과연 뭐로 판단해야 되냐? 이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게 요 아파트 비율이 다가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광주하고 여수 중에 광주가 면적이 조금 더 적은데 인구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광주가 인구 밀도가 더 높다는 건 그만큼 고층의 아파트 비율이 여수보다는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다가 광주고 나가 여수긴 한데 요걸 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내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확실한 진안 하나만을 가지고 선택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 A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여기 교재 고쳐놓은 흔적이 있죠. 선생님 교재 1판을 받은 친구들 같으면 여기에 가나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걸 A, B, C로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된 게 지역 간 순이동 인구고요. A, B, C에 들어갈 게 대전, 세종, 충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C를 보면 자, 수도권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B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A에서는 무려 10만 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C는 수도권과 A, B 지역에서 모두 인구 순유입이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러면 C에 들어갈 지역은 무조건 세종이죠. 세종. 자, 그럼 C는 세종. 자, 세종이 유입 인구가 엄청 많아야 되니까 자, C가 세종 먼저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이 숫자가 지금 제일 큰 숫자거든요. 세종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A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대전에서 많이 올까 충남에서 많이 올까 생각해 보면 대전에서 많이 오죠. 그래서 A가 대전. 자, A를 대전을 쓰면 정답은 2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전 우리 세종으로 유입되는 인구 중에 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려가시는 어떤 공무원 계층의 공무원 쪽의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습니다. 마치 대전의 교외화로 인해 자, 세종의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 숫자 제일 큰 걸 보고 우리가 A를 대전으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지도는 어떤 인구 관련 지표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자, 가의 높은 곳들을 보면 여기 수도권, 자, 수도권의 공업지역 뭐 이런 데 높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골 쪽이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대응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해 볼게. 일단 가에 성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데 군사 접경지역 이런데 높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성비는 아니야.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시골에서 높잖아. 근데 시골이 보통 낮습니다. 지금 가를 보면. 그럼 노령화 지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율은 시골이 높잖아. 이거 시골이 안 높고 오히려 공업도시 쪽이 높아요. 그러면 3번 아니고 자, 4번에 유소년 부양비는 이게 요런데 뭐 화성이나 이런 데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거든. 근데 세종 같은 데도 높아야 돼.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다 높은 데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도 아니야. 그럼 5번은 될 수 있는 거죠. 등록 외국인 비율.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수도권의 공업지역 쪽에서 높고요. 자, 그리고 뭐 영암이라든가 이렇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 그리고 진천 음성도 최근에 공업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 외국인 비율만 가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만 봐도 5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나가 노령화 지수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노령화 지수는 도시에서 낮고 농촌에서 높은데 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도시들에서 낮고 농촌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높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에 관한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역이 여기 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대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의 시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봉화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름이 궁금할까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를 보면 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 가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공업이 발달한 우리가 화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가를 화성,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를 보면 요게 높아. 결혼 이민자 비율이 여기서 높아. 다에서 높아. 그러면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데는 시골 쪽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죠. 그래서 다를 우리가 봉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봉화를 찾았고요.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대전이죠. 자,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유학생 비율이 조금 높은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학생은 대학교가 많은 도시들, 뭐 서울이라든가 뭐 대전이나 뭐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에 일단 대학교가 많으니까 대도시 쪽에서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좀 대학이 많은 도시들에서도 그 유학생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이 뭐 많은 지방의 도시들 하면 뭐 천안이나 청주나 아니면은 경산이나 뭐 진주나 뭐 이런 도시들이 뭐 지방에서는 대학교들이 좀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유학생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다. 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자, 화성이 성비가 당연히 자, 시골인 봉화보다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게 내국인 성비라고 해도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높은 거고요. 외국인 성비라고 해도 자, 당연히 공업 쪽에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봉화보다 화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기 신도시의 개발로 인구가 많이 증가, 화성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의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은 시골인 봉화가 더 높아야 되죠. 자, 4번의 노령화 지수 당연히 시골인 봉화가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유소년 부양비는 자, 3, 40대 전입이 많아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같이 높은 화성이 시골인 봉화보다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그래프의 가다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누굽니까? A는 여기 예천이란 데죠. 전형적인 시골이고요. 자, B는 구미입니다. 자, 공업도시고, 자, C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대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지금 가입니다.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러면 가는 공업이 발달한 구미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를 B로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 이민자 자를 봤는데 자, 나가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아요. 그럼 여기가 시골에 해당되는 예천을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러면 남는 다는 대구가 될 건데 대구가 나름 대도시니까 다른 두 도시보다는 그래도 유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걸 가지고 대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BAC 3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여기 봉화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시골로 먼저 푸시면 되고 대구 옆에 경산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창원이죠. 창원. 공업이 발달한 창원. 자, 그러면 여기서 창원을 먼저 고를 건데 창원이 가장 공업이 발달한 도시니까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을 우리는 창원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달을 창원. 자, 먼저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봉화를 연결할 건데 자, 봉화는 시골이니까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 비율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를 봉화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는 경산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경산이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 외국인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산에 자, 의외로 자, 우리 서울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대구나 경산 쪽에 사는 친구들은 잘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대구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요 경산에 의외로 대학교들이 많아. 대학교들이. 경산이 나름 대학 도시예요. 대구에 있던 대학교들이 땅값이 저렴한 경산으로 가서 엄청 캠퍼스를 넓게 만들어서 이전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산에 가면 뭐 영남대학, 대구대학,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뭐 이런 등등 여러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구에 있을 것 같은 대학교들이 경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래서 경산이 나름 대학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가래 경산, 나래 봉화, 달래 창원. 그래서 경산이 대학 도시라는 걸 우리가 몰라도 창원, 봉화를 먼저 고르면 되기 때문에 세 개를 고르는 건 지장이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갑니다. 자,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결혼 이민자 봉화가 높았잖아.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경산은 창원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경산이 유학생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총 외국인 주민 수는 시골인 봉화가 많을 수가 없어요. 자, 경산이 많아야 되고요. 자, 리을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창원이 많아야 되겠죠. 창원이 근로자 비율이 경산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자, 정답은 니을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가다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지역이 대전, 안산, 예천 세 지역이고 그리고 A에서 C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자, 가나다를 연결할 텐데 먼저 나가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많고 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주민 수 제일 많고 성비 제일 높아. 성비 높다는 건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공업이 발달한 안산이 돼야 되죠. 자, 나를 안산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다 중에 요 다가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적어. 그러면 여기 완전 시골이야. 그럼 다가 예천. 자, 가는 대전. 이렇게 가나다 연결했습니다. 자,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을 볼 텐데, 자, 우리가 찾은 가가 대전이고요. 자, 나가 안산이고, 다가 예천이죠. 자, 그러면 안산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찾겠습니다. 자, 안산이 셋 중에 C가 비율이 제일 높아. 그러면 C가 누가 돼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공업 도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으니까. 자, 그리고 대전에서 높은 A를 우리는 누구로 골라야 된다? 유학생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B가 누가 돼야 된다?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비율은 세 지역 중에선 예천이 지금 가장 높게 잡힙니다. 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대전은 84, 예천은 67이니까 대전이 높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안산의 결혼 이민자 비율은 요만큼이죠. 자, 대전은 이만큼입니다.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은 대전이 높죠. 자, 니은 틀렸습니다. 답은 나왔네요. 5번이고요. 디귿에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아니고 이거 수입니다. 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안산, 대전, 예천 순으로 많다. 일단 안산이 외국인 주민 수도 많고 근로자 비율도 제일 높죠. 근로자 비율이 지금 요거니까 안산이 외국인 주민 수도 많고 근로자 비율 C도 제일 높기 때문에 안산이 1등 맞아요. 자, 그리고 대전, 예천 중에 근로자 비율은 가 대전이 다 예천보다 한 절반밖에 되진 않지만 주민 수가 엄청 차이 납니다. 대전은 2만 명이 넘고 예천은 700명, 800명밖에 안 되니까 대전이 예천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예천이 제일 적어야 되니까 자, 디귿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찾은 게 맞으니까 정답은 디귿이요. 5번입니다. 자, 우리 한국지리 인구 파트 20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